사랑한 여자가 내 동생이었다면 넌 그 진실을 견딜 수 있겠니? 이 질문이 모든 파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박성재는 자신이 살아온 모든 세상이 거짓이었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지은호. 그녀는 단순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의 아버지 박진석과 고성희 사이에서 태어난 숨겨진 딸이었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가장 친한 친구 이지혁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재는 억눌린 감정을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술잔을 집어던지며 지혁을 노려봤습니다. 너 알고 있었지? 네가 왜 그동안 은호랑 나를 떼어놓으려 했는지 이제 알겠다.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 이지혁은 침묵하다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어. 은호는 내 여동생이다. 내가 알면 무너질까봐 그래서 말 못했어. 성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 동생이라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겼어? 넌 그러고도 내 친구야? 지혁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받아쳤습니다. 내 마음 알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내가 몇 번이나 경고했지? 너와 은호는 절대 안 된다고. 바로 그 이유였어.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의 오랜 우정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성재는 더 이상 지혁을 친구로 부를 수 없었고 배신감과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 시각 은호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손님을 맞으며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혼란.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성재가 사실은 집안의 피로 얽힌 남매였다는 사실. 그리고 동생 지강호의 분노가 그녀를 완전히 짓눌렀습니다. 지강호는 동사무소에서 본 서류를 잊지 못했습니다. 친양자 입양, 상속 포기 각서, 낯선 이름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그는 은호에게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누나라고? 이제 누나라 부를 수도 없어. 친누나도 아니면서 왜 내 인생에 간섭했어? 왜 엄마처럼 굴었냐고. 은호는 당황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호야, 나도 지금 처음 알았어.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강호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누나인 줄 알고 참고 살았는데 결국 다 가짜였잖아. 은호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그냥 믿고 싶었어. 우리 가족이라고. 너를 위해서라기보다 나도 그렇게라도 살아야 했으니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강호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가족인지 모르겠어. 다 엉망이야. 다 가짜였어. 그날 밤 성재는 집에서 재단 서류를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명단 속에 분명히 지은호라는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왜 어머니가 은호를 장학생으로 관리하는 거지? 며칠 뒤 그는 재단 복도에서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은호양 관련 기록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혈연 관계가 드러나면 곤란하니까요. 성재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혈연 관계? 무슨 뜻이야? 그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고성희에게 따졌습니다. 은호가 제 동생이라고요? 아버지 딸이라고요? 고성희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다. 은호는 네 아버지와 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하지만 이 사실은 절대로 세상에 알려져선 안 된다. 성재는 주저앉으며 절규했습니다. 내가 사랑한 여자가 내 동생이었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지. 성재는 무너져 내린 듯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방 안은
숨조차 막힐 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고성희의 표정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성재야, 세상은 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 넌 내 아들이잖아. 내 선택을 따라야 해. 은호는 결국 내 딸로, 내 후계자로 세상에 나서게 될 거야.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성재는 치를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를 제발 내버려 두세요.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전 이제 은호를 사랑할 수도, 동생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근데 어머니까지 욕심을 부리면 그 아이는 더 무너집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무너져야 강해지는 법이야. 세상은 그런 아이만 살아남아. 그날 밤, 은호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고성이가 건넨 펜이 쥐어져 있었고 눈물로 얼룩진 종이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내가 지켜온 건 다 무슨 의미였을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주재한 임원 회의 자리에서 성재는 평소와 달리 강한 어조로 발언했습니다. 이제는 투자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오래된 방식으로는 회사가 버틸 수 없습니다.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직접 이끌겠습니다. 임원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언제나 부드럽고 온화했던 성재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은호를 지키고 싶다는 절박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성희의 손에 끌려가지 않도록 자신이 먼저 힘을 쥐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 시각 지강호는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누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다 가짜였어. 나는 대체 누구야? 그는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사람들은 이상한 눈빛으로 그를 지나쳤습니다. 정순이는 가게 문을 닫고 돌아와 그런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강호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누나가 너한테 한 건 다 사랑이었어. 친누나가 아니라 해도 은호는 널 위해 평생을 희생했어. 그러나 강호는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속였잖아. 우리 가족 다 거짓말이잖아. 난 더는 아무도 믿지 않아. 정순이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조차 알지 못했던 더 깊은 비밀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두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이지혁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정순이는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진실마저 드러나면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텐데. 하지만 운명은 비밀을 오래 숨겨두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술에 취한 강호는 우연히 정순이와 친척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지혁이 사실은 내 남편의 아이였잖아. 은호랑 강호는 지혁과도 피로 이어진 거지. 강호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라고? 그럼 지혁 형이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믿었던 누나, 미워했던 형, 모두가 피로 얽혀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한편 고성희는 재단을 통한 세력 확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언론을 불러 기부금을 크게 알리게 하고 은호를 조용히 행사에 불러 세우며 세상에 서서히 그녀를 노출시키려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면 결국 내 곁에 붙을 수밖에 없지. 은호는 이미 내 딸이다. 이젠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그러던 중 사건이 터졌습니다. 재단 장학식 현장에서 무대 장치가 무너져 은호가 크게 다칠 뻔한 겁니다. 순식간에 지혁이 몸을 던져 그녀를 구했습니다. 은호는 무사했지만
지역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 지역은 은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은호야, 넌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 해. 넌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야. 은호는 병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나만 이런 진실 속에 갇혀 있어야 해?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성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은호야, 널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하지? 내 사랑이 죄라면 난 어떻게 살아야지? 고성이는 이 사고마저 이용했습니다. 보여주잖아. 세상은 약하면 무너지는 거야. 은호야, 넌 이제 선택해야 해. 내 딸로 살 건지 아니면 혼자 무너질 건지. 하지만 은호는 흔들리면서도 끝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에요. 어머니의 욕심 때문에 제 인생을 팔지 않을 겁니다. 고성이는 비웃었습니다. 넌 이미 내 피로 태어난 아이야. 피는 배신하지 않아. 네가 발버둥 쳐도 결국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리고 마침내 모든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이 왔습니다. 한 기자가 재단 내부 문서를 폭로했습니다. 고성희 이사장, 숨겨둔 딸과 상속 플랜 의혹. 언론은 발칵 뒤집혔고 사회는 큰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박진석은 분노로 책상을 내리쳤고 성재는 절망 속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지혁은 병실에서 깨어나자마자 은호 곁을 지키려 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가득했습니다. 고성희 이사장이 딸을 숨겼다더라. 재산을 물려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은호는 홀로 거리를 걸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온 건지, 이제는 세상이 다 알게 됐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내 길을 가야 해.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의가 떠올랐습니다. 은호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난 그날 밤 박진석의 집은 폭풍우처럼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술잔을 거칠게 탁자 위에 내려치며 외쳤습니다. 고성희,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이런 걸 이제야 알게 하는 거냐? 고성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진석 씨,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요. 은호는 이미 제 딸이고 당신의 피가 흐르는 아이예요. 이젠 세상도 알아버렸으니 차라리 기회로 삼아야 해요. 우리 재단 이미지는 더 화려해질 수 있어. 박진석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넌 사람을 내 자식이 아니라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는구나. 그 아이가 네 욕망의 도구로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 고성희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행복?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진 자만이 웃고 가진 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전 제 딸이 가진 자로 살게 만들 겁니다. 이 대화는 성재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부모의 대화를 모두 듣고 말았던 겁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사랑도 우정도 아니야. 그 아이가 어머니의 손에 휘둘리지 않도록 막는 것, 그게 내 몫이야. 다음 날 회사 안은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로 인해 주가가 흔들렸고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임원들은 회의실에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이대로라면 회사 이미지가 무너집니다. 이사장 가족 문제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게 생겼어. 성재는 회의실 중앙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재단 문제와 회사 문제를 분리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로 회사의 이미지를 회복하겠습니다. 임원들은 처음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곧 그의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고 그 힘은 은호를 지켜내기 위한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은호는 카페를 지키며 애써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려 했지만 손님들의 수군거림과 시선은
그녀를 찌르는 비수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고성이 딸이라잖아? 숨겨둔 딸이라니. 드라마보다 더하네. 은호는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다친 몸을 이끌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는 은호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은호야, 넌 혼자가 아니야.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난 네 편이야. 은호는 지역의 손을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플까? 내가 원한 게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진실이 덮쳐오는 걸까? 지역은 잠시 말이 막혔지만 결국 속삭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넌 너 자신이야. 피가 누구에게서 흘렀든 넌 지은호잖아. 그러나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성재였습니다. 그는 차 안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젠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걸까? 하지만 은호야, 널 포기할 수 없어. 동생이라 해도 내 마음까지 지워지진 않는다. 성재의 내적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건 죄야. 하지만 멈출 수 없어. 은호야, 넌 내게 너무 크다. 그 시각, 지강호는 또 다른 음모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정순이 몰래 고성이의 측근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강호 군, 넌 내 누나에게 항상 눌려 살아왔잖아. 이제 기회가 왔어.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널 세워주겠다. 지강호는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자격지심과 분노가 결국 그의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돈 봉투를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더는 바보 취급당하지 않을 거야. 누나, 지역형, 다 필요 없어. 나도 내 인생을 가질 거야. 며칠 뒤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한 주간지가 특종을 내보낸 겁니다. 고성희 이사장, 숨겨둔 비자금 의혹. 과거 남편 사망 전 거액 해외 송금 정황. 박진석은 분노로 손을 떨며 신문을 던졌습니다. 고성희, 넌 대체 어디까지 욕심을 부릴 거냐? 그러나 고성희는 의연했습니다. 그깟 기사 따위 금방 잊혀질 거예요. 언론은 잠시 떠들 뿐이죠. 중요한 건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예요. 성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멈추세요. 은호까지 끌어들여 욕망을 채우지 마세요. 고성희는 싸늘하게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넌 내 아들이면서 왜 나를 거스르려 하니? 성재야,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넌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그날 밤 은호는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따라붙었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지은호 씨, 고성희 이사장의 친딸이 맞습니까? 상속 계획에 포함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은호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뛰어 도망쳤습니다. 골목길에 숨어 흐느끼던 순간 성재가 다가왔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그녀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왜 하필 나야? 왜 나한테 이런 진실이 몰려오는 거야? 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성재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널 지켜줄게. 동생이라 해도 난 널 포기하지 않아. 은호는 흔들렸습니다. 피로 맺힌 진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성재의 다짐과 은호의 눈물이 뒤섞이던 순간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강호였습니다. 술에 절은 눈빛으로 그는 두 사람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나, 결국 또 나를 버리고 저 사람 품에 안기는구나.
나만 바보였어. 나만 웃음거렸어. 그는 손에 쥔 휴대전화를 켜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폭로할 때가 온 것 같네요. 그가 전화를 건 상대는 다름 아닌 고성희의 측근이었습니다. 며칠 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고성희, 재단 기금 횡령 비자금 조성 혐의, 숨겨둔 딸 지은호, 상속구도 핵심에 포함, 언론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기자들은 은호의 카페 앞까지 몰려들었고 손님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은호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지역은 다친 몸으로 다시 은호를 찾아왔습니다. 은호야, 기자들이 뭐라든 흔들리지 마. 넌 내 삶을 살아야 해. 넌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요? 내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거짓이었는데? 내가 태어난 이유가 누군가의 욕망이라면 난 뭘 위해 살아야 하죠? 지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도 깊은 상처와 고통이 비쳤습니다. 그날 밤 성재는 집으로 돌아와 고성희와 마주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재단도 회사도 가족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제발 그만두세요. 고성희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끝났다고?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은호가 세상에 드러난 건 계획의 일부일 뿐이야. 이제 사람들은 더 큰 스캔들을 원해. 그걸 이용하면 돼. 성재는 몸서리쳤습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저 권력만 쫓는 괴물일 뿐. 고성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내가 은호를 선택할 거다. 넌 필요 없어. 성재는 절망 속에 방을 나와 비틀거리며 길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진실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이는 다름 아닌 지강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은 동시에 속보를 터뜨렸습니다. 은호, 고성희와 박진석의 숨겨진 딸. 이지혁과도 혈연 관계에 드러나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럼 은호가 박성재의 동생이라는 거야? 게다가 지혁과도 피로 얽혔다고?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은호는 카페에 앉아 방송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끝났어. 난 더 이상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어. 그녀는 무너져 울었고 지혁은 옆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은호야. 넌 아직 내 자신으로 설 수 있어. 넌 누구의 소유도 아니야. 성재는 방송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내가 널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그날 저녁, 고성희는 재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 고성희,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딸 은호의 존재를 세상에 알립니다. 저는 그동안 침묵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지금 공개하셨습니까? 상속 구도를 염두에 두신 겁니까? 고성희는 교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저는 은호를 제 곁에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견장 문이 열리며 성재가 들어왔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은 은호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는 겁니다. 당신의 욕망 때문에 가족이 다 무너졌어요.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난무했고 고성희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혼자 골목길을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지?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동생이고 대체 나는 왜 태어난 걸까? 그녀는 무너져 주저앉았지만 눈물 속에서도 마지막 결심을 다졌습니다. 아니야. 난 이제 누구의 딸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난 지은호야. 내 삶은 내가 선택할 거야.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은호는 홀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성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은호야,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널 지킬 거야. 동생이라도 죄가 된다 해도 내 마음은 멈추지 않아. 지역은 또 다른 길에서 은호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난 끝까지 내 편이 될 거야. 그리고 고성이는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거리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결국 다 내 손 안에 있지. 은호도, 성재도, 지역도 다 내 운명 속에 묶여 있어. 마지막 장면, 은호는 빗속을 걸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진실은 날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날 다시 세웠다. 나는 이제 나로서 살아갈 거야. 그리고 화면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